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7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에 7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가 검역을 실시한 뒤에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먼저 김포공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인 기자, 이제 도착한 지 1시간 40여 분 정도가 됐는데 현재 교민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교민들의 입국 수속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중국에서 탑승 전에 검역을 받긴 했지만 이곳에 도착한 뒤 우리 정부의 검역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민들은 비행기에서 차례차례 내린 뒤 바로 옆에 설치된 천막에서 발열 등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 앞입니다. 여기는 원래 전용기 전용 센터인데 오늘은 교민들의 입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경호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수속을 다 마치고 나오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일반적인 국제선 입국장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교민을 태운 전세기는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 교민의 수는 367명으로 확인됐고요. 8시쯤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우한 공항을 출발한 지 약 2시간 만입니다. 우한에서도 꼼꼼한 검역 과정을 거치면서 전세기는 예상보다 지연된 6시쯤 이륙했고 이후 비행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지고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과 검역관들은 현재 도착 전부터 방역복을 입고 만반의 준비를 했고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10여 대를 준비했습니다. 승객들은 도착한 뒤에도 40분이 지나서야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검역과 입국 절차를 모두 마치면 이곳 비즈니스 항공센터 건물을 통해 나온 뒤에 미리 준비해둔 그 경찰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승객 10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가게 되고요. 또 나머지는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각각 이동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격리병동으로 이송됩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자,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우한 교민들의 현재 상황과 향후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박 기자 그 현장 화면을 봤는데 지금 입국 수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비행기가 8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지금 1시간 40분째 입국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절반 이상의 교민들은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아직도 교민들이 네. 이 전세기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실시간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네. 항공기 옆에 천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내리기가 좀 시간이 되는데 상당히 천천히 내려오면서 네, 그렇습니다. 1차 발열 검사라는 것인지 어떤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보면 문진표를 작성하는 걸 네. 제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버스로 옮겨 타서 네. 비즈니스 항공센터로 이동을 하는데 대략 수십 명 정도가 저 버스에 한 번에 옮겨 타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총 교민이 367명이기 때문에 저 네. 버스 한 대로 계속 이동을 하려면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항공기에서 한꺼번에 교민들이 내려오지 않으시고 순차적으로 내려온 이후에 네. 1차적으로 문진표와 또 발열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공항 이동 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항공센터는 당초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항공기와 전세기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네.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국내선 청사와는 약 10분 정도 거리가 있어서 사실 이 오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네. 이제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포공항에서 접촉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전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 버스를 옆에 보면 구급차도 있지 네. 않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구급차 10여 대도 현재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항공기에 내리신 교민들께서 공항 이동 버스를 탑승하신 이후에 이제 비즈니스 센터로 이동을 한 이후에 또 추가 검역을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입국 절차와 함께 2차 검역이 진행되는데요. 네. 이 모든
탑승자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되고요. 이때 37.5도 이상의 고열이라든지 기침 증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지금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엔 즉시 격리 병동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 경찰 차량이 36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10여 명씩 나눠서 이 경찰 차량에 탑승을 하고요. 이 경찰 차량을 타고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7시 58분쯤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도착한 이후에 일단 화물이 나왔고 네. 교민들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민분들께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내려오고 1차 그 검진 또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나 이동 과정에서의 전염 우려성은 없습니까? 일단 오늘 오신 367명은 모두 무증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항공 통제만 없었다면 그야말로 그대로 집으로 가도 되는 상태의 분들이기 때문에 전염 우려가 이제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37.3도 이상의 열이 났을 경우에는 중국 당국에서 전 세계에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항공기에서 이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순환 장치가 있었고 네. 도착해서 2차 검역이 진행되면 경찰 버스를 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경찰 버스 운전자가 36명인데 이 사람들도 모두 이 마스크와 멸균 장갑을 지급받았고 또 2주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잠복기 네. 동안을 대비하는 건데요. 이후 네. 시설에 옮겨져서도 일반 주민들과는 1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노란 조끼를 입으신 분들께서 내리셔서 하는데 아마 이번에 네. 교민들과 함께 이동을 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로 보여지네요. 지금 보니까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번에 신속 대응 팀장으로 간 이 흰머리의 이태호 2차관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외교부 직원들. 교민들은 다 일단 내린 걸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민들이 일단 다 내리고 나서 교민들을 챙겼던 신속 대응팀도 함께 내린 것으로 보이고 역시 검역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립중앙의료원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 등 모두 20여 명이 함께 갔다가 같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우한에서 출발할 때 보면은 상당히 검역 시간이 좀 길었어요. 네, 원래 당초 새벽 4시쯤 우한에서 출발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예정보다 2시간 늦어진 새벽 6시쯤에 우한에서 출발했거든요. 이 현장에 있었던 탑승객들이 저희 KBS에 당시 상황을 전해줬는데 네. 굉장히 꼼꼼하게 총 3차례에 걸쳐서 검역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1차적으로 문진표 작성 그리고 발열 체크 또 중국 당국의 검사를 거쳤고 한 명 한 명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그때마다 의료진이 또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손을 세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고열 증상을 보여서 탑승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현지 한인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이 임시로 머물 생활시설이 있는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정훈 기자, 밤샘 농성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한 교민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서 이곳에 있던 경찰 버스들이 인재개발원 정문 앞에 집결해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들어갈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새 인재개발원 내부 시설들은 환하게 불을 밝힌 채 객실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필품을 내부로 들여보내느라 차량들이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진천 인재개발원에 173명의 우한 교민을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150명 정도가 진천으로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민 수용 불가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밤샘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진천 주민 200여 명은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인재개발원 정문 앞까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국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인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밤에는 주민들이 거의 현장을 떠났지만 아침이 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곳 진천 혁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인간띠를 만들어서라도 교민들의 진입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7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효윤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7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7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7번째 확진 환자는 28살의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23일에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26일에 기침이 약간 있었다가 28일 감기 기운이 있었고 29일부터는 37.7도의 열이 났습니다. 또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뚜렷해져서 보건소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어제 저녁에 확진이 확정됐고 현재 서울의료원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서 어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어제 확인된 2명 가운데 6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2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3번째 환자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 확인된 5번째 환자는 32세 한국인 남성으로 평소 천식과 간헐적 기침이 있었고 발열은 없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7명 모두는 국가지정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역대 6번째인데요. 다만 여행과 교역 제한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위원회 논의 끝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도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발생한 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The main reason for this declaration is no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China, bu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보건체계가 취약한 나라들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모두 7,8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나온 환자는 7,700여 명인데 170명이 숨졌습니다. 그 외 지역 환자는 18개국 98명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미국 등 중국 이외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8건이 나왔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전례가 없는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HO는 다만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교역과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WHO는 앞으로 국제적인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의료진과 장비, 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바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번엔 중국 상황 알아봅니다. 오늘 주간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진자는 9,600여 명, 사망자는 213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증상이 없는 환자로부터 집단 감염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이 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9,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사이 2,000명 가까이 늘어난 최대 증가폭입니다. 사망자도 43명이나 추가돼 213명을 기록했습니다. 의심 환자들이 속속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도 의심 환자가 15,000여 명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 간 2차 전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는 가운데 중국에선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여러 명이 감염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허난성 집으로 돌아온 여성이 가족과 친척 5명에게 전염시켰는데 최초 전파자는 잠복기로 여겨지는 14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안우이성에선 동창회에 갔다가 친구 5명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모임 당시엔 특별한 증상을 못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우한의 4차 감염 사례를 보고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수도 베이징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10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와 1명의 사망자까지 나온 베이징은 현 상황이 외부에서 환자가 유입되는 시기에서 내부 확산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년 전 사스 사태 당시 임시로 세웠던 샤오탕산 병원을 긴급 개조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선 위기감이 팽배하지만 중국 당국은 WHO의 국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거듭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이제 비나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대신에 오늘부터는 미세먼지가 들어오겠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충청과 전라도, 낮에는 경기 남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추가로 국외의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세먼지까지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예방용에도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 손을 철저히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입춘추위가 찾아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 대전, 전주와 광주가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과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7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특보 마칩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